투병이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거비를 말씀드리면 전날 일단 주간 연패 안가죠. 바로 적중 L승 쓰고 푸근하게 적중. 그 다음에 오늘 물부 연패 탈출 필마 적중 하면서 1승 1승 하면서 한주 시작이 일단 산뜻하다. 한주 시작 나이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도 엄청 많은 분들이 봐줬죠. 조회수가 거의 뭐 800, 거의 900 가까이 눌러서. 구독이 살짝 아쉬워요. 우리 형님들이 까먹고 안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구독 안함이 이렇게 73%라서 꽤 많이 안 눌렀어요. 4분의 1 정도만 눌러줘서 여기서 10%만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 중에 한 36% 정도만 되면 저는 감사하게 보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토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걸 꺼버렸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다 연승 도전할 예정이고요. 물부 1야부터 6경기, 그 다음 9야 5경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표 구입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나 카카오톡 상호스 오픈 채팅 1대1 문의나 네이버 카페 상호스 또는 미니 스포츠 이렇게 4가지에서 4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하면서 연승 도전 렛츠고. 요코 대 야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어 대 아빌라. 어제 제가 요코 승언을 봤는데 야쿠의 승 5비 떴어요. 아찔해요. 오늘은 또 바우어가 나와서 믿음이 이게 가나 싶기도 합니다. 바우어는 그냥 그저 그런 선발 투수가 됐어요. 승패도 안 좋고요, 방어율도 높고요. 바우어가 한 로테이션 거르고 이번에 나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우어가 야쿠 상대로는 막 강하진 않았어요. 패는 없고 강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로테이션 거르고 올라왔는데 잘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좀 미지수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요코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최근에 빠따도 조금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매우 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빌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투수는 아니죠. 9게임 나와서 선발 8번 나와서 얘도 뭐 바우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선발 등판한 경기들을 보면은 얘도 애매해요.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얘도 주자를 많이 내보내고 볼넷도 많이 줘요. 막 6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바우어나 얘나 뭐 또이또이하고요. 명큐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차라리 바우어가 나은 것 같긴 해요. 물론 믿음이 가는 친구는 아닌데 차라리 바우어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코 야쿠를 많이 갔는데 요승 오버를 가겠습니다. 어느 한 팀이 이기면은 그 팀이 오버를 띄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주니치 대 요미. 이건 어제 난타전 끝에 주니치가 이겼어요. 주니치 연패 끝났고 요미는 연승이 끊겼고요. 어제는 뭐 서로 빠따전 가서
슈니치가 불펜으로 이겼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나기 보도록 할게요. 야나기는 복귀해서 잘 던지고 있죠. 잘하고 있던데요. 3개월 만에 복귀 전에 5이닝 던지면서 투구수가 많았어요. 5이닝 던졌는데 투구수가 113개였어요. 위걸 능력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또 볼넷도 많았어요. 원래 야나기가 볼넷이 많지 않은데 5개나 내주면서 조금 그래요. 하지만 요미 상대로 올 시즌 2게임 나와서 2번 다 잘 던졌다라는 점. 야나기도 요미 상대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런 걸 좀 예측해보면 야나기도 호투가 뭐 이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하게 되는 편이고요. 봄 성적 애초에 방어율이 낮아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한다. 물론 지표가 많이 없지만. 예. 그 다음에 토고도 제가 보기에는 오랜만에 등판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올 시즌은 망했어요. 예, 올 시즌은 망했다. 예. 조금 반등 하나 했는데 전반기 막판에 2경기 박으면서 2군 내려갔어요. 지금 한 달 만에 등판하는 거고요. 2군 성적은 좋아요. 2군은 씹어먹어. 3게임 나와서 0.60 2승 0패 15이닝 1실점 피안타 1할 3푼. 그러니까 2군 레벨은 아니야 확실히. 1군에서도 원래 잘한 놈이었으니까. 올 시즌 올라오기만 하면 이제 그게 좀 있으니까. 저는요 노승원 볼만한 것 같아요. 야나기도 사실 원래 그렇게 잘하는 놈은 아닌데 이 정도로 몰릴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친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신 대 히로. 어제 한신이 1대0 마인승 할만했는데 마인승은 또 안했어요. 출루는 참 많이 했는데요 1루에 1점 내고 더 내지 않았습니다. 예. 더 내지 않은 잡인가요? 654 675 8 9 10 8 네. 마마마마마마.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시로가 점수 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은 매치업이라 계속 한신 가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보긴 해야겠죠. 무라카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올스타전에는 개쳐 맞았어요. 올스타전에서 2이닝 5실점. 놀아준 건지 아니면 개쳐 맞은 건지 모르겠어요. 올스타전은 뭐 의미가 없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 등판 일정이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전반기 막판에는 조금 불안했다. 6실점도 좀 하고 조금 불안했지만 애초에 구위가 좋아서 믿어도 될 것 같고요. 히로 상대로는 4게임 나와서 좀 약해요. 방어율이 좀 높아.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애초에 홈 성적이 좋은 친구라 엄청 좋진 않아요. 자기 방어율보다 높은데 승공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 좀만 던지면 이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오세라도 뭐 애초에 최근에 실점을 많이 하죠. 무실점 경기는 거의 없어요. 요렇게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실점 경기는 거의 없고 최근 한신 상대로 요때 6.1 3실점을 던졌어요. 그때도 좀 고전을 했어요. 히로 홈이었는데 고전을 했고 피안타율도 3할 때가 넘었기 때문에 한신 홈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승 오비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승패승. 그 다음에 니오넴 대 소뱅. 스타야마 대 오츠. 니오넴은 어제 졌고요. 제가 어제 소뱅승 갔죠. 예. 딴 게 틀려서 그렇지. 9연승. 두둥 소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승률 때문에 1위로 올라섰고요. 역시 재밌다. 이 두 팀 맞대결은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재밌어요. 오늘은 니오넴 또 선발도 또 잘 던지는 키타야마가 나오고요. 키타야마 같은 경우는 전반기부터 잘했죠. 딱히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닝도 맛있게 먹고, 물론 전반기 막판에 살짝 불안했지만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고요. 걸리는 건 이제 저는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는 투수니까 풀타임의 걱정이 조금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신 소뱅 상대로는 강해요. 1점대 방어율로 상당히 강한 편이라 한신이 공략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츠 소뱅은 이제 그에 비해 선발이 살짝 그렇죠. 오츠는 5월달에 던졌다가 이제 7월에 다시 올라와서 기회를 받은 친구고요. 좀 애매해요. 후반기에 딱 나와서 이제 첫 등판을 했는데 요렇게 작년에도 오츠가 선발로 거의 반 풀타임 뛰어서 하프 이상 뛰어서 괜찮게 던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즌은 2군에서는 워낙 잘해서 1군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오츠가 전형적으로 우타자한테 좀 많이 약한 약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니오넴 우타자가 많아. 1, 2, 4, 5, 7, 1, 2, 4, 5.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와 중심 타선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오츠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지금 소뱅이 9연승이라 야 그래도 소뱅 가야 되지 않나? 뭐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니오넴이 맞는 것 같은데 오츠 때문에 오박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바대 라쿠텐. 요거 제가 라쿠텐 승을 봤죠. 이겼죠 라쿠텐. 라쿠텐이 역배여서 어제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선발만 놓고 보면은 지바가 나아 보이죠. 어제는 뭐 서로 출루를 많이 했어요. 어제 두 팀 합쳐가지고요 무려 20 14 11 25출루를 했습니다. 총 3득. 변비 파티였죠. 오늘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시카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카와는 뭐 지바 와서 적당히 던져주고 있죠. 좀 괜찮게 던지고 있다고 봐요. 기복이 좀 있지만 기복이 적어. 볼만하죠. 7월 21일에도 오릭스 상대로도 무실점을 했고 리오넴이랑 야쿠한테 맞은 거라서 꽤 괜찮다고 보고
라쿠텐은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치바가 거의 이 정도면 동배인데 괜찮다고 보고요. 기시 기시 이렇게 던지고 있고, 잘 던지다가 이제 전반 막판에 못 던졌는데 뭐 나이 생각하면은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바 상대로 쳐맞았어요. 5이닝 5실점. 전날 이제 홈이었는데 쳐맞아서, 어제 사실 지바가 빠따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시가 또 또 맞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지바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어바는 좀 높죠? 예. 7.5. 1라에서 7.5는 손이 잘 안 가죠. 예. 그래서 저는 원더 보고 싶고요. 언더보다는 조금 지바승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릭스 대 세이브. 제가 이게 어제 한폴락 그쵸, 이 오릭스가 세이브가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어제 오릭스 9회 말에도, 연장 마지막에도 그 1사 3루를 또 존나 어지러워요 그냥. 미야기 잘하죠. 물론 전반기 막판에 조금 불안했어요. 실점도 꽤나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후반기에 좀 쉬고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이브 상대로도요, 두 게임 나와서 2.57에 이퀄리 스타트에 승패는 없어요. 그래서 7이닝 2실점 정도 던지는 편이고, 홈에서 진짜 잘 던집니다. 홈에서 1.17이에요 1.19 7게임에. 승패는 진짜 운이 없는 게 1승 1패예요 이렇게 던지고 1승 1패인 게 레전드죠. 그래서 이야기가 홈에서 던질 때는 오릭스의 타선 지원이 엄청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잘 던지면 뭐해. 내가 2실점 하면은 팀원이 2점도 못 내는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카하시 4승 4패고요. 타카시도 잘하죠. 얘도 뭐 무난하게 항상 6이닝 이상 던져주는 투수. 두 투수가 일단은 6이닝 이상씩은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 오릭스 상대로 5이닝 2실점을 던졌어요. 얘도 오릭스한테 강해요. 강한 편인데 1패. 강한 편인데 1패입니다. 저는 일단은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오릭스 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마인을 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라서 1대0, 뭐 2대1 이런 식으로, 3대2 이런 식으로 또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핸디는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승은 1.35라 가기도 싫어. 네. 트리플6953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따라. 그럼 구기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우리 수평님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은 딱 업버튼이고요. 제 위에 표 가격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씩. 짬뽕 이짜장 1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동굴배님 추천
네, 감사드리고요. LG KT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영 대 패트릭이고요. 어제 LG가 뭐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어제 LG가 힘들게 이길 것 같아서 LG 승을 봤는데 쉽게 빠따 파티로 완승. 마인 갈걸. 예. 손주영 보겠습니다. 손주영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예, 후반기 시작부터 손주영 맛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경기 퀄리스타트 기록하면서 최고의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고요. KT 상대로는 손주영이 작년부터 많이 약했어요. 이게 좀 걸립니다. 올 시즌에 한 게임 나와서 4.2 4실점 강판. 작년에는 3게임 나와서 6.19 2패. 뭐 많이 안 좋죠. 손주영은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지금 LG가 흐름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빠따도 좋고 다 좋은데 손주영이 이제 KT한테 약한 것만 안 좋아요. 이거 빼면 다 좋아. 이거 빼면은 다 좋습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LG는 승리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릭. 또 패트릭도 지금 네 쿠에바스 굿바이 때리고 지금 들어온 친구인데 맛있습니다. 일단 두 게임이지만 선발은 한 번 나왔어요. 선발 한 번 나와서 NC전에 4이닝 무실점, 하나전에 2이닝 무실점. 근데 4이닝 동안 본래 2개 내주면서 안타 하나. 좋아요.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주영이 KT한테 약하기도 하고 패트릭도 포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갈만하지 않나. 바로 KT를 갈만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전반 핸디랑 언업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경기 다 해주던가 왜 한 경기씩만 해주는 건가요? 진짜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럴 거면 하질 말던가. 응? 한 경기씩 골라서 할 거면 왜 한다고 홍보를 한 거야? 저는 참 그래요. 어제는 LG만 하더니 오늘은 롯데 경기만 하네요. 진짜 일 진짜 못해요. 응? 국가에서 단 하나 한 곳에서 운영하는데 일을 이딴 다 그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그렇죠 뭐. 여기서 독점이 안 좋아. 두세 곳에서 해야지. 응? 두세 곳에서 해야지 이제 서로 좋은 경쟁하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퇴보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것 같아요. 문승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SG가 이겼죠. 키움은 팀이 아닙니다. 하영민도 안 좋았고 최민준도 안 좋았지만 불펜진 가면 이기겠습니까 키움이? 키움은 팀을 팔던가 제대로 하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맨날 유망주만 데리고 가서 갖다 팔고 팀 꼬라박고 이게 프로예요? 장사꾼이지? 아무튼 문승원 잘하고 있고요. 문승원 제구가 많이 좋아서 저는 좋게 보고요. 키움 상대로는 문승원이 5.2이닝 1실점으로 잘했어요. 문승원도. 그래서 잘하지 않을까. 문학에서 뭐 좀 약하긴 하지만 키움이라서 키움은 지금 탑대가리가 없어가지고요.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문승원은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딸리는 것도 없고 걸리는 건 정현우 얘 하나죠. 정현우 같은 경우는 올해 데뷔한 신인인데 괜찮아요. 구위가 좋아서 이 전형적인 고졸 신인의 새가슴 긴장감 요것만 좀 없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요렇게 던지고 있고요. 뭐 6이닝씩은 던질 수가 있는데 몰아서 맞는 게 좀 아쉽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잘 던지다가도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좀 있어요. 볼넷이면 볼넷,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서 그래요. 재구 안 좋은 날은 재구 안 좋은 거 계속 안 좋고, 응? 안타 많이 맞는 날은 안타만 많이 맞고, 적당히가 없어. 그래서 SSG 상대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8개 구단 만났는데 SSG 오늘 처음 만나요. 정현우가 고척에서는 그나마 좀 던지는데 원정에서는요 더 많이 불안해요. 근데 이 문학까지 가면은 아 오바의 맛. 하지만 정현우가 호투를 때려버리면 저는 언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쓱승을 당연히 보는 편이고요. 전반은 당연히 쓱승이겠죠. 네. 그 다음에 롯데 대 NC, 간보아 대 묵지훈. 이거를 NC 갈 수 있을까요? 롯데 지금 파죽의 6연승입니다. 지금 여름대 지금 합니다. 봄대 XX, 여름대까지도 가버리는 개쩌는 롯데의 지금 모습이고요. 롯데 팬들 지금 좋아 죽어요 지금. 봄에만 잘했던 그 롯데 어디 갔고 지금 상당히 잘해요 지금. 간부화까지 나오면 또 꽁승이에 각이 나오죠. 네, 간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화 그냥 잘하죠. 9게임 나와서 1점대 방어율이라 간부화는 그냥 잘합니다. 7이닝 무실점. 컬스 뿔 컬스 까비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잘해요. 빈틈이 안 보입니다. 언제 무너질지가 좀 궁금하고요. NC한테 조금 고전을 하긴 했다. 예. 유일하게 컬스 못한 게 NC였다. 근데 원정이었기 때문에 홈으로 이제 커먼이요. 예, 홈에서 방어율이 0점대입니다. 예, 그래서 간보와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NC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묵지윤. 기복킹입니다. 기복킹. NC는 이런 애들이 자꾸 선발 나오니까 힘든 겁니다. 물론 목주윤이가 여기 막 잘했어요 또. 이러니까 올 시즌에 그래도 목주윤이 호투한 경기가 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선발을 한 10번 나왔는데, 10대 번 나왔는데, 잘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근에 많이 안 좋아요. 직전 KT전에는 1이닝도 못 채워 내려갔어. 근데 롯데 상대로는 선발 등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목준의 약점은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긁히는 날에는 잘 던지고 못 긁히는 날에는 뭐 어김없이 못해서 저는 간보아 나오는데 10.5 이건 언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승승. 물론 이제 목지훈이 말도 안 돼 개털리면은 오바가 뜨겠죠. 하지만 간보아가 실점을 0에서 1실점 한다면 언더뜰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기두 기아대 두산이고요. 어제 두산 잘하죠. 역시 이런 기아가 정배 받았다. 바로 참교육. 물론 어제
막판에 이제 홈런으로 뻥뻥 따라가면서 결국 두산이 이제 필승조까지 나오는, 마무리까지 나오는, 그렇게 해서 기아는 긍정적인 건 마무리를 끌어올렸다. 마무리를 올려서 타격을 조금 끌어올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은 뭐 아쉬운 거는 최지강, 최원준이 막아줬어야지 이제 필승조들이 쉬는데 막지 못하면서, 최원준은 저기 불펜 가도 개. 아무튼 양현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종이는 5승 5패. 예, 무난하게 던지고 있고, 2할 10분 6리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현종이도 직전 경기 LG 상대로도 퀄리 스타트 무실점하면서 최근에 폼은 좋아요. 승훈이 참았어. 이 현종이 이 4경기에서요 1승도 없어. 심지어 0승 1패야. 이 형이 나이 38에 4경기 중에 3경기를 퀄리 스타트 했더니 0승 1패. 그냥 서운합니다, 기아한테. 기아 타선에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두산 상대로는요 강해요. 2게임 나와서 1.64에 2승 0패입니다. 이닝은 많이 못 먹는데 좀 강한 편에 속하고, 작년에도 무난하게 던져요. 근데 현종이가 홈에서 방어율이 원정이가 2배입니다. 네, 홈에서는 6점대, 원정에서 3점대인데 현종이는 이 홈 이거를 좀 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홈에서 2경기 연속 잘해서 이 정도 방어율인 거예요. 네, 그리고 최승용 17게임 나와서 4.60에 5승 5패. 딱 현종이랑 비슷하죠. 근데 현종이보다 조금 나아. 현종이보다 조금 낮고, 최근 경기력 보면 현종이가 승이긴 하지만 전체 스탯 보면은 승용이가 조금 낮고, 직전 경기 하나 1등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서로 6이닝 무실점하고 왔어요. 서로 폼은 좋게 이제 시작을 하고, 올 시즌에 최승용은 만난 적은 없어, 기아를. 작년에는 3게임 만났는데 선발 한 번 등판했을 때 6이닝 3실점으로 승리 투수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최승용도 기아에 좋아요. 물론 광주 원정 가서 던진 적은 없는데 좋은 편입니다. 저는 솔직히 또 두산이 역배거든요. 또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언어바는요 저는 이 기아랑 두산이 만나면 항상 오바를 좀 띄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네가 만나면 타격전을 시원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느낌이 와요. 명품 투수전의 느낌이 와. 바로 언더. 그 다음에 하나 대 삼성. 하나 쭉쭉 내려간다.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억제기 폰세가 왔어요. 대폰세가 왔습니다. 누가 막을 건데? 폰세 누가 막을 건데? 괴물입니다. 괴물 등장이고요. 뭐 최근 경기력 사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잘해요. 네. 투구수도 많이 안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야무지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폰세는 잘 던질 겁니다. 네. 잘 던질 거고요. 네. 삼성 상대로도 던진 적이 없어요. 공교롭게. 삼성 원정 별로 무섭지 않아. 물론 하나가 최근에 한번 꼬라지 보면은 직전 경기도 2대9 상당히 처맞았잖아요. 하지만 폰세 맞기 쉽지 않죠. 공략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여기서 못 끊으면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원태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요. 3경기 연속 퀄리 스타트로 밥값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데리고 와서 밥값을 조금씩 해주고 있고, 하나 상대로는 6.1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했어요. 작년 하나한테 약했는데 올 시즌 하나한테는 첫 등판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폰세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하나승을 볼 건데, 한승 언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변수는 폰세가 이제 삼성을 처음 만난다. 뭐 이 정도가 변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총 11경기 스테이업